윤석열 정부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제의에 답하지 않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어려울 때는 세금을 깎아줘서도 안 되고 부자 감세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깎아줘서도 안 되고 재정을 더 투입해라.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 3년 후에 날개 없이 추락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고 봉사하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천안의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바꾸어 놓은 것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제 선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밤새 해도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년 임시역사 천안 역사를 명품 천안 역사로 바꿔낸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인구 50만 이상이면 외곽순환도로가 어느 도시든지 대부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은 인구 65만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곽순환도로가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 이정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외곽순환도로도 유치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제 자랑은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천안 동남구 지역은 서북구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낙후된 동남구를 바꾸려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안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것이 서북구보다 낙후된 동남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역을 기점으로 해서 청수역,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국가산업단지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약속 제대로 실현하면 우리 동남구 지역 확실히 바뀌겠죠?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역 주변 철도 아시죠? 이 철도를 지화해서 천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이 행복해야 되죠?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천안천과 원성천을 시민의 휴식과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개선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또 오셨어? 좋습니다. 다음 유세 때 제가 또 더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 문지석의 승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범진 후보 절대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승리,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다 이겨도 천안갑을 치면 우리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정의가 불의에 지는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표로 천안을 지켜주시고 국민을 지켜주시고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마지막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투표이시고, 본투표 4월 10일인데 그냥 혼자 가서 살짝 찍고 오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 친지, 지인들, 친구들 모시고 함께 투표장에 가셔서 한 표 문진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진석 여러분, 우리 문진석 후보 여의도 다시 한번 가도 되겠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최상병 죽음에 맞서 우리 검찰 수뇌부에 맞선 평검사이자 최상병 수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의 중심, 자랑스러운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께 최상병 수사 외압과 싸우는 해병대 1043기 예비역병장 김규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천안에 3번째 왔습니다, 여러분. 사과값이 88% 상승했습니다. 대파 한 단이 근데 875원이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 감세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R&D 예산을 다 삭감해놨죠. 그것뿐입니까? 검찰 특활비,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주가 조작. 이 정권의 실정은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 기억도 다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종섭 도주대사 범죄 은폐, 범인 도피로 얼룩진 고 최상병 박정훈 대령 범죄 은폐 사건입니다. 수해복구 중에 20살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소신껏 수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라는 무리한 명령 때문임을 밝혀내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서명한 이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전화 한 통에 뒤집혔습니다. 수사외압 은폐를 위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주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들끓자 귀국시키는 쇼를 벌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퇴까지 시켰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하수인이 여기 천안 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혐의자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죄명도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 그렇게 수사 외압을 해서 출국 금지되고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바로 여기 천안갑에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우리 천안 시민을 얼마나 줄로 보면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합니까? 권력자에게 줄 서고 아부하기 위해서 20살 청년의 죽음까지 묻어버리는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른 신범철 후보,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여기 천안에 와서 표를 구걸하고 있는 신범철 후보,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대는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천안 시민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법 거부했습니다. 아마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천안 시민 여러분, 신범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 처벌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천안에는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최상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권력에 들러오는 출국금지 범죄 혐의자 신범철, 최상병 박대령과 함께하는 우리 천안 발전의 기관차 문진석과 신범철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실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월 10일 천안에서 범죄 혐의자 신범철을 쫓아냅시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정치, 싸움의 정치 끝장냅시다. 그래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좀 안 하고 물가 걱정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 마련도 꿈이 아닌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군인이 군대에 가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지휘관 때문에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그래서 다시는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천안의 직장인, 노동자, 공무원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 가정주부, 노인,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의의 심판에 동참합시다. 우리 다 함께 범죄 혐의자 신범철을 쫓아내고 우리 고장 천안을 지킵시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4월 10일 우리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같이 외쳐봅시다. 예, 지금 하늘나라에서 최상병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규현 변호사께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혼란한 우리나라,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 천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후보들께 지지 연설을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단상으로 보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들과 다 같이 손잡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다시 함께 뵈서 반갑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경제는 살만하십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그들에게 이 나라 살림을 맡겼고 우리들의 운명을 맡겼는데 그들은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인적인 사복만 채웠을 뿐이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망치지 않았습니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지요. 주인을 거역한 모습들의 만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대리인을 뽑아서 주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일시키고 성과가 없거나 심지어 기대에 어긋나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 막강한 권력,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 우리가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 정부 여당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공정하게 행사해야 될 권력을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권의 잘못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그것도 책임이 크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들의 편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하고 독재 군사정권이 동서로 갈라서 국민들 싸움시킨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계층별로 집단별로 편을 갈라서 국민들을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적대 감정으로 죽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국민들 간의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심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이런 유치한, 이런 잘못된 정치로 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망친 거, 외교적으로 망친 거, 안보적인 문제점, 민주주의 파괴 다 복구할 수 있지만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진 그 적대감, 그 대결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편갈라서 서로 싸우게 한 죄, 욕만 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기를 시도하는 이런 이 적대 감정, 이 정권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입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편갈랐습니까? 박정희가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다시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4월 10일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문진석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4월 10일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예비역 해병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청춘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그 억울한 젊은이 그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이 정부는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 정권은 대체 그 젊은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노력을 왜 방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박정훈 대령을 항변죄로 억울한 죄에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죄 지었던 자기의 가까운 배우자는 지금 조사조차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 자기 것입니까? 마치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딘가에서 쟁취해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국가 권력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절제요, 두 번째 공정함입니다. 이 권력은 절제합니까? 공정합니까? 절제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있는 대로 최대치를 마음대로 행사해서 이 나라를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받게 만듭니다. 신범철 여러분, 이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천장을 줘서 출마하게 하는 이런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권은 겁이 없다. 겨우 5년짜리 정권이 너무 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년 짧습니다. 권력이 긴 것 같아도 화물 12년입니다. 그의 무섭은 박정희 정권도 결국은 끝을 냈습니다. 이승만도 끝을 보았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재명은 이 동네 출마 안 하니까 이 동네에 출마하는 문진사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세사에서 가장 악독한 정치인 중에 하나를 전두환으로 우리는 분류합니다. 저는 그자가 저지른 그 참혹한 광주 학살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할 만큼 증오합니다. 자기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좀 더 행복한 명예로운 권력이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수백 명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몽둥이로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입은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때 붙잡혀 가서 당한 고통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된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조차도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척 했습니다. 사면을 하더라도 여야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적당히 균형 맞춘 척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쩔래? 마음대로 해봐. 배째.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곧바로 사면시켜서 출마시킵니다. 아예 사면될 걸 예상해가지고 출마 준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범철 이런 사람처럼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 행위로 의심받는 사람들 아무 거리낌 없이 공천합니다. 수사, 내 가족은 수사 털끝도 될 수 없어 조사조차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 찍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집단이면 수백 번씩 골백 번씩 탈탈 탑니다. 아예 대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국민 니네가 어떡할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정권 여러분 보신 일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이렇게 얼굴 두꺼운 정권 본 일 있습니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국민 주권에 도전하는 이런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범철 이런 분이 어떻게 문진석 후보하고 경쟁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유세인데 오늘은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지만 언제나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데 재벌 회장도 한 표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분도 한 표고 저작거리에 지나가는 못 배우고 힘없는 가난한 누군가도 한 표인데 그들이 모여서 투표한 결과로 만들어진 정권은 왜 특정 소수를 편들고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할까? 그런 정권이 어떻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온갖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세에 관한 것입니다. 세금을 누가 더 낼 건지 누가 덜 낼 건지 결정할 권한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권력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고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마땅한데 희한하게도 우리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몇몇 되지도 않는 소수 특권층이 혜택 보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있습니다. 소위 부자 감세, 수십조 원 부자 감세를 해줬다는데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세금 감면 감세 혜택 받아보신 분, 조금이라도 받아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덜 거쳐서 재정이 부족하니 그 조금 얼마 안 되는 몇천억밖에 안 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싹둑 다 자르지 않습니까? 5조 2천억이나 되는 국가 R&D 예산, IMF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을 싹둑 잘라서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하는 기초과학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 과학자들이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지금 이 순간에 횡재세를 걷어서 부족한 재원을 더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 멀쩡한 세금을 왜 깎아주고 그래서 세금 재정 부족 때문에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인다.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몰라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알면서도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을 우습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표를 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하고 있고 투표를 포기한 결과로 그 빈 공간 투표를 권력을 포기한 그만큼을 특정 소수가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우리가 포기한 권력은 중립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사회 기득권자들이 몰래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한 권력은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이 사회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는 투표 포기, 그것은 곧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반국민적인 권력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힘없고 빽없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서민 대중의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번 4월 10일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꼭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4월 10일에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은 문진석이 이기는 날을 넘어서서 문진석을 통해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잘난 척 해봤자 눈 두 개, 입 하나, 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코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를 가진 위대한 집단 지성체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나라를 구한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만든 것도 권력자들이었고 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바로 힘없는 그러나 이 나라에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번의 위기도 그들이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파 한 단 사오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관이가 참 가지가지한다. 쪽파 괜찮은 거냐 그러면 애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디올백은 괜찮은 거야? 디올백도 그러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중립적이지 못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부터 불법 관권 선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일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하필이면 선거 때 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온갖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이행하려면 1,000조 원쯤 필요하다고 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 선거법에 있는데 위반 아닙니까? 다른 정권들은 평소에 하던 것도 선거 때가 되면 오해할까 싶어서 중단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러고 있으니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온갖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국가기관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금 이 천안갑 지역처럼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 한 5, 60군데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이 소위 접전 지역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 짧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거나 국회가 장악되면 입법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온갖 법률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빠뜨릴 것입니다. 법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쉽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시스템을 고쳐놓으면 뜯어 고쳐놓으면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법권을 장악해서 국정감시를 무력화해버리고 계약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왔던 이 잘못된 길, 이 퇴행과 역주행이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분은 지금의 이 상황이 예측되셨습니까? 상상도 못한 결과를 현재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장악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가 왜곡되고 잘못되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투표하지 마, 참여하지 마, 외면해야 돼, 멋있고 선량한 사람은 정치에 관심 두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선전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정치 혐오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것이 이 사회의 자원 배분과 기회 배분의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을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의 결과로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역주행과 퇴행의 그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질 건지 그래도 이 역주행 퇴행을 멈추고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민주적인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그리고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제대로 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결정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 운명도 달렸다는 생각으로 꼭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국민이 주인 걸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0곳의 격전지를 두고 이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들의 필살기가 시작됩니다. 그 필살기는 바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절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에 의지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은 용서해달라면서 울고 절하고 혈서 쓰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약자들의 서러운 눈물입니까? 잘못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들이 수없이 반성하고 수없이 사과한다면서 흘렸던 눈물은 진짜였습니까? 수없이 반성하고 수없이 사과하고 수없이 흰색 옷 입고 큰절했는데 과연 그 후에 그들은 변했습니까? 이번에 또 속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량한 국민들이고 누군가의 눈물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참으로 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우리 국민들의 선량함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물에 연민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가끔씩 흘리게 될 눈물, 여러분의 이웃들이 높은 물가, 높은 금리, 높은 월세 때문에 차라리 우리 자식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라고 고민하는 그들의 눈물을,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시집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을까, 저 애들을 남겨놓고 내가 이 세상 정말 눈 감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우리 민초들의 눈물에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속지 말자 눈물쇼, 속지 말자 사과쇼, 속지 말자 큰절쇼. 여러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할 수 없고 민주당도 할 수 없고 우리 문진석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쓰는 여러 가지 선택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잘하면 계속 쓰고 못하면 버리는 국민의 도구, 주권 행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문진석 후보 잘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문진석 후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 주권 국가를 위해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문진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오늘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을